자, 오토타임뉴스 6월 마지막 주 하이빔 마지막 세 번째 뉴스 오토타임뉴스 워러 편집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킨텍스에서 네.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렸는데 이게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죠. 그렇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국내 최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규모가 뭐 그렇게 최대를 붙일 규모는 아닌데 네. 어쨌든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 그쵸. 곳이 없으니까 네. 맞는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뭐 정직위 관련자분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오셨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도 오시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석을 하면서 힘을 많이 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셨고 예. 뭐 8개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당연히 그런 얘기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나 생태계 구축과 같은 이제 수소차 로드맵을 그리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선 부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네, 위촉이 됐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네. 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왔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수소 충전기가 지금은 국내 31곳에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660기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1000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사실 전기차와 비교해서 수소차는 아직 뭐 국내 이게 국산화가 100%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추세인데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뭐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2030년까지 7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속도도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넥소 후속의 경우에도 이제 3, 4년 후쯤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정부가 수소차 85만 대, 수소 네. 충전소 660기, 네. 85만 대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네. 그러니까 1년에 네. 한 8만 대씩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8만 대에 그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줄 정도의 여유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대당 보조금만 해도 한 2,5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2,500만 원씩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 건지 85만 대라고 하면 사실 보조금 없이는 사기 힘든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2025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수소차 가격을 보조금 없이도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까지 낮추겠다라는 10만 대 이상 되면 이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 그렇게 현대차에서 밝혔나요? 네,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수소업체 그 네. 테슬라의 이름을 딴 니콜라가 화제예요. 테슬라의 이름을 딴 니콜라 아닙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네. 이제 네. 원래 이제 그 교류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저 KBS 경제방송 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차를 한 대도 아직 생산을 안 해낸 업체잖아요. 이거 가지고 현대차가 뭐라고 하던가요? 현대차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니콜라가 지금 현대차의 그렇죠. 시총을 뛰어넘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뭐 약간 뭐 자세히는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쨌든 니콜라라는 회사가 이 수소 트럭이라는 그 분야에서 화제성을 일으킨 건 의미가 있다. 어쨌든 그 사실 수소 트럭이나 상용차는 유럽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뭐 일본이나 한국 시장에서 수소를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북미에는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추세였는데 사실 니콜라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이 북미 시장에서도 수소 상용차 트럭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요? 실명 언급해도 되나요? 네. 김세훈 전무라고 지금 연료전지 부문을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네. 그분과 얘기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수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과 한국인데 왜 유난히 니콜라의 시총이 이렇게 급격히 뛰었을까? 거품이죠. 거품이라는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의 시점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를 현대차에서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휴, 저 거품, 응? 네. 만들긴 하겠니? 속으로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주식에 관심들이 많은 네. 나라잖아요. 또 워낙 또 자금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투자금도 지금 어디로 갈 때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장돼서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현대차도 이 자리에서 사실 이 수소 승용차도 그렇지만 이 상용차에 조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승용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가 같이 가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용차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좀 넣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수소로 한 번에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수소 트럭 니콜라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수소는 이제 상용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북도가 수소 상용 자율주행 시험단지, 시범단지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그 도시로 선정이 돼서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소 트럭이라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는데 실제로 어제 뉴스에 나온 바로는 미국에서 이제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4년부터는 무공해 트럭이 의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소 트럭과 같은 친환경 트럭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물론 니콜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게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 1,600대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 달부터 선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내년부터는 10톤급의 넵튠의 국내 버전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좀 구체화되는 거를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또 알프스가 있어가지고 네. 또 워낙에 환경에 또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군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수소 트럭 시장이 열리면 제가 볼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현대차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가 아니고 현대차가 현대차가. 그 혜택을 볼 건데 네. 사람들이 이른바 돈 넣고 돈 먹기를 네. 지금 주식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현대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내심 네.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오토타임스 오아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뜨거운 한여름으로 진입하는 7월에 첫째 주 하이빔 뉴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